반갑습니다. 인아프리카 미술학원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손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또한 어떠한 학교들이 있는지 입시 요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디자인에서는 출제 문제에 따라서 약간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그리고 제시어가 포함되어 있는 기초 디자인, 소묘랑 디자인이랑 함께 해야 되는 디자인, 그리고 아이디어를 포함해야 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덕여대 같은 경우 목련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 이 두 개의 소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작년 수시 때 나왔던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동덕도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학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응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출제 문제를 사진으로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사진을 제시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고, 또 다른 타 학교에서는 실물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주로 2개 또는 3개 정도 이미지를 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개의 사물을 얼마만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제한 조건, 사물의 크기, 개수, 색상, 변형을 자유롭게 연출이 가능하다. 제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동덕여대 또 타 학교들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크기, 개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확대에 대한 개념, 축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변형, 반복,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균형, 대칭 이런 것들 조형 원리를 또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2가지의 사물을 얼마만큼 상관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표현을 하느냐, 여기에 또 포인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다, 쌓여져 있다가 아니라 얼마만큼 재밌게 연출을 하고 있느냐, 이 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꽃의 특징이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확인을 해야겠죠. 삼각 플라스크니까 투명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담을 수 있다, 그리고 꽃은 말 그대로 꽃이고, 그 다음에 꽃잎을 뗄 수도 있을 거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도 있을 거고, 그 이미지 2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잘 시킬 것이냐, 학생들이 천천히 한번 문제를 받게 되면 고민을 해봐야죠. 그냥 무턱대고 플라스틱 잘 그리고 꽃을 잘 그리고 이것보다는 2가지가 어떤 것들이 재밌게 연출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이 사물을 보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 플라스크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꽃잎이 있었습니다. 목련이 있었고, 잘 보시게 되면 주인공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 크기도 이제 키워야 될 거, 주인공이니까 크기도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그 투명성이 있는 플라스크에 꽃을 넣어두고, 그 꽃이 부러지면서 꽃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부러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여기서 딱 보여주고 있고, 꽃이 반대로 시점이 다른 다양한 시점 변화를 통해서 반복을 해주면서 시점을 다양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당연히 주인공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꽃을 앞면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뒷면을 그리지는 않겠죠. 앞면이 주인공. 빠져나가는 쪽에서 시선 처리를 약간 틀리게 줘야 되기 때문에 시점을 약간 바꿔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생각해보면 이제 꽃잎이 그냥 있진 않겠죠. 꽃잎이 약간 움직이면서 낱장으로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낱장으로 떨어져 있는 그 꽃잎들이 화면 구성을 다시 공간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 화면 끝까지 이렇게 공간을 또 연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체 하나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화면상에서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체 하나를 예쁘게 놓여져 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까지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
당연히 세부적으로 잘 그리는 거 디테일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다 보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놓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상을 할 때는 축이 존재를 합니다. 축은 뭐 X축, Y축, 뭐 Z축에 해당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사실은 해놓고 출발이 되기는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많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이용을 해서 공간감 있게 연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화면 전체적으로 빈 곳 없이 전체적으로 시선 처리를 화면 전체에 유도를 해주면서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 낮장에 떨어져 있는 꽃잎들을 가지고 화면 속에서 점적인 어떤 효과들, 그리고 주제 쪽에서 마찬가지 부러지는 어떤 점적인 요소들, 점선면에 해당되는 그 디자인적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화면 전체를 보더라도 심심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아주 빼곡하게 잘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성실한 느낌들도 들고 실제로 이 동덕 같은 경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49대 1 정도 됐었는데 한 1000명 이상이 사실 지원을 했었었죠. 거기서 사실 합격을 했던 친구의 그림이기 때문에 우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색상이 사실 동덕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였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색상이 자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목련의 이 색상이 실제로 바꿀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빨간색 강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 색들을 중에서 빨간색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빨간색을 통해서 강조를 할 수도 있었다는 거. 실제로 다른 합격생들을 보게 되면 붉은색으로 실제로 많이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을 굉장히 좀 잘 다루는 또 친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사실은 목련이 가지고 있는 흰색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 그림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막 강한 톤을 막 넣으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실제적인 느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오묘하게 색깔을 바꿔주면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니 훨씬 더 편안한 그림이 나오면서 눈에 띌 수 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너무 막 잘 보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경쟁이니까 당연히 잘 그리고 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면서 판단을 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시어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마찬가지 아까 제시물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A라는 테니스공 그리고 CD 그리고 이어폰까지 해서 세 가지를 주는 경우였는데 거기서 그냥 이걸 가지고 조형적으로 이쁘게 풀어라. 자기들 나름대로 뭐 조형 원리를 잘 이용을 했어 아니면 이 아이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조형적으로 풀어봐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공을 가지고 이 제시물들을 활용을 해서 공이 튀는 소리를 리듬감 있게 표현을 해보시오. 그 부분을 시각화해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질 수 있죠. 자신의 생각을 뭐 공이 다른 날아가는 속도감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나왔듯이 소리를 시각화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두 가지 이 사물들이 상관관계를 조금 더 재밌게 연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까 좀 전에 그 제시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들어가고 나머지 연출들 구조적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시각화하는 부분들 조금 더 아이디어적인 연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은근히 다른 개체를 이입시키는 게 아니라 제시가 되어 있는 그 소재의 형상을 음표까지 음표로서 표현을 해주면서 조금 더 소리라는 이미지를 반복, 어떤 조형적인 어떤 반복 등 플러스 이미지까지 연출이 되면서 오선지죠, 오선지 등을 통해서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단순하게 이 음표가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표를 통해서 음표의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반복이 움직여지는 조형적인 어떤 리듬감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거기서 포인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의 어떠한 잔상 처리, 움직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움직임, 그 부분이 당연히 원인이 들어갔어야겠죠. 원인이 들어가 주면서 퉁 결과가 나와서 부딪히면서 연출이 되는 소리의 이미지를 시각화한다.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던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약간 제시어를 던져주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냥 단순하게 조형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험장을 가게 되면 또 교수님들이 다른 문제를 또 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래도 이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한 학교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저 학교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이 다방면의 어떤 유형들을 연습을 하고 가졌을 때 훨씬 더 실제 시험장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런 제시어가 없었는 줄 알았는데 제시어가 나왔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집에 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 했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 때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선 다음 문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국대 합격자 학생의 작품인데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조금 틀리게 실제 사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가 된 게 아니라 오로지 글로서만 붉은색 구, 그 다음에 녹색 구, 그 다음에 원형의 테이블 이 세 가지의 소재들을 가지고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이 구들이 부딪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시오. 조금 색다르게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었을 거고 저희 학생이 시험 치러 갔었을 때도 실제로 굉장히 당황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물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연출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준비를 사실은 하고 갔었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좀 많은 학생들이 당황을 했겠죠. 사진 보고 그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형상은 아니죠. 그냥 누구나 다 쉽게 그릴 수 있는 형상들인데 거기서 단국대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그냥 단지 사물을 객관적으로 잘 그린다. 거기 이후에 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제시어가 있었던 것처럼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을 해주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깨짐 그리고 깨짐으로써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 점적인 어떠한 요소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주제를 집중시켜주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공간을 연출을 하면서 충분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되게 꼼꼼하게 사실 그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힌 부분들도 깨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부딪혀 있는 깨진 부분과 금까지 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가로까지 표현을 해주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거 원인이 들어갔으면 왜 이 아이를 그렸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학생들도 생각을 하고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왜 이 이유가 나왔는지 왜 이 아이가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깨졌으니까 나왔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부딪혀서 속도감이 있게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 이후에 이제 입시 요강을 통해서 차근차근 다른 학교들이 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입시 요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요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학교들과 특이점이 좀 있는 학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국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과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20배수, 1단계에서 20배수, 2단계에서 성적 30과 실기 70%가 반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 20배수라는 것은 경쟁률, 예를 들어서 20명을 모집을 한다. 그럼 20배수 곱하기 20 해가지고 400명. 네, 400명까지 1등부터 학생부 성적이 1등부터 400등까지가 1단계 통과가 되고 2단계에서 실기 70%를 합산을 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단락을 짓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른 학교들이 1단계에 있는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하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당국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정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20배수로 1단계를 통과한 후에 2단계를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합격생 성적권을 대략적으로 뭐 비교를 했을 때 봤을 때는 성적이 한 3.5등급에서 3등급 사이면은 좀 통과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4등급 대 학생들은 당국대학교 수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20배수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뭐 20배수의 컷을 치더라도 실제로 낮은 경쟁률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통과되더라도 실기 배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마찬가지 보시면 다른 학교들도 이 영역이 굉장히 국어 영역에 정시 쪽의 수능 국어 성적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은 20%지만 국어는 50%. 자, 여기서 보면은 가로 쳐져가지고 30%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과 탐구 둘 중에 더 좋은 성적을 반영을 한다. 학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수학이 2등급이고 탐구가 예를 들어서 평균 2과목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탐구가 4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이면 자연스럽게 수학이 2등급이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수학이 6등급이고 탐구가 1등급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탐구 1등급으로 100분위가 들어간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수능 40에 실기 60. 다른 특이점은 없고, 디자인 정시 쪽이 수시 쪽보다는 훨씬 더 많이 뽑고, 경쟁률 또한 8대1 정도.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수시와 정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딴 것보다 경쟁률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 디자인 3절지고 5시간 일반적인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특이한 점 없이 아까 설명드렸던 물성, 그리고 문제가 당국되는 장면에 조금 특이하게 나왔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지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학생부 37, 실기 70%. 마찬가지 보시면은 경쟁률, 수시 경쟁률은 정시보다는 당연히 높다라는 거 인식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몰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경쟁률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정시 쪽 경쟁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30, 실기 70% 이렇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정시의 경우 마찬가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기 우수자 전형 국어가 50%. 다른 특이점, 아까 당국대랑 좀 특이점은 탐구가 들어가지 않고 국어랑 영어 50%씩 반영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권을 비교를 해주면서 학교들마다 이 반영 비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면서 조금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 목표 대학이 확실하게 나는 무조건 명지대를 좀 희망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어가 많이 포함이 되는 거, 실제로 50%씩 포함이 되는 학교가 참 드문데 명지대 같은 경우에 영어가 50%씩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어를 조금 준비를 더 잘 해야 된다. 국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어가 많이 적게 들어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좀 핀트를 많이 잡아줘야 되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기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실기 유형 같은 경우에도 기초 디자인, 절지가 단국대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좀 응시를 하려고 희망을 하는 학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1단계가 있다라는 거, 단국대와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인원수 곱하기 배수 해보면 응시 인원이 나오죠. 실제로 수시에서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1단계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실기가 80이라는 점, 실기를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뽑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중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시보다는 좀 정시 쪽으로 집중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보통의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죠. 정시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국어 50%, 탐구 50%, 영어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 국어는 50%씩 들어간다라는 거. 탐구 점수도 지금 2과목씩 들어가는데 1과목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구 성적도 점차 한 6월달 정도 되면서부터 점차 이걸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 당연히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 반영되는 거는 영어보다는 국어라는 거, 그리고 탐구가 더 많이 들어간 학교들도 있다라는 거, 이거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보면 가산점 해서 영어, 한국사, 가산점으로 영어가 들어가고 한국사 가산점이 들어간다라는 거. 한국사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5등급까지, 보통은 4등급, 5등급 이렇게 커트가 나뉘기 때문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통합적으로 만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등급까지는 안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5등급 안쪽, 보통 다른 학교는 4등급까지가 좀 많기 때문에 4등급 안쪽까지 좀 받는다라고, 한국사는 그 정도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영어는 가산점이기 때문에 이 가산점대로 조금 포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인원수가 훨씬 더 수시보다는 수시 때는 3명, 4명, 5명 이랬었는데 조금 더 인원수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 60에 실기 40%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 60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응시를 하는 학생들의 성적대 분포도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3등급인 애들, 그 다음에 6등급인 애들이 실제로 중앙대를 칠 수 있는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같은 비슷한 성적권 애들이 응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실기 점수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한다라는 거, 요거 인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퍼센테이지가 작지만 적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두어야 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하고 디자인 실기 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상과 조건에 의한 실제로 나오는 제시물은 소재들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주고 잘 구성하시오, 특징을 살려서 구성하시오. 그리고 질감을 많이 물어보는, 질감 순수 표현력을 조금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자주 나왔었고, 실제로 뭐 금속의 성질을 띈, 또 아니면 투명성을 강조하는, 또 면재질을 강조하는 학생들이 조금 움직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학교들, 그쪽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본기를 굉장히 준비를 좀 잘 하고 가야 되고, 또 색상 마찬가지 예쁘게 또 쓰는 연습들 마찬가지 잘 그려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구성에서 특이하게 풀거나 문제가 좀 독특하게 단국대처럼 제시 조건이 많이 나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았었고, 소재 자체에서 조금 표현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세대의 경우, 수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 수상 실적이 있어야지만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대학교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3위 안에 수상을 해야 응시를 할 수 있다. 이런 학교들이 간혹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아까 단계 1단계, 2단계 있듯이 이 학교도 실제로 수상 실적으로서 뭔가 응시를 하는, 수시 응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근데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수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 있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한다.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한 세대의 경우도 정시 쪽으로 희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겠죠. 정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일반대 이쪽으로 보면은 인원수를 굉장히 많이 뽑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도 경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실제로 실기 퍼센테이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서울 완전 100% 서울권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인접하게 있는 서울 경기권
10대까지 해서 응시를 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뽑는 인원도 많은 만큼 정시지만 그래도 10대 1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경쟁률은 아니죠. 한 8대 1, 5대 1 이런 식의 보통 정시 경쟁률이 나오는데 10대 1이라는 건 실기 퍼센테이지가 애들이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 성적이 한 6등급 되는 친구들까지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서울을 희망을 하는 경기권까지 희망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포인트를 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 선택할 수 있다. 뭐 수학보다 당연히 국어가 높은 학생들이 많죠. 간혹 수학이 높은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국어가 높기 때문에 국어 40에 영어 30, 탐구는 한 과목.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은 최대한 1등급 거의 만점 받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사실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막판에 진짜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탐구는 무조건 한 과목은 좀 고득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마찬가지 5등급까지다 라는 거. 한 세대 실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그리고 사고의 발상 이런 것도 다 응시를 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권이 사실상 굉장히 높진 않았지만 실기 쪽으로 이제 우세해서 합격을 잘 했다라는 거. 그 그림은 다음 학생들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양대 수시 같은 경우도 배수가 있기 때문에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린다는 거. 여기도 20배수 컷이 있고 2단계에서는 실기 100%로 한다.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수시가 다 1단계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학교들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린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20배수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해서 2단계에서는 학생부는 들어가지 않고 통과된 학생들은 실기로만 100% 응시를 한다. 실제로 뽑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적권을 한번 좀 되는 학생들은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경쟁률 같은 게 조금 낮았던 이유는 이때 한양대 같은 경우 수시가 수상 실적으로서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았던 거고, 올해는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이거보다 단국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실기 날짜가 좀 겹쳐지지 않는다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 정시의 경우 특이점으로서는 크게 있지는 않고 영어, 국어 똑같이 들어가고 탐구랑 수학이랑 선택, 탐구는 한 과목 반영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수학보다는 탐구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 수능, 실기, 육시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의 중요성을 많이 좀 띄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 실기도 기초 디자인 3절 동일한 특별한 유형은 따로 있지는 않고 실기는 똑같다라는 거. 한양대 합격생, 작년 합격생 작품입니다. 문제 소재 자체는 한 2주 전 그때 아마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사물이 사진을 제시하진 않았었고 단어로서만 면도칼,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휴지, 그 다음에 이런 비닐 이게 나온다. 뭐가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선택을 당일 추첨을 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의의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연습을 하고, 조금 급하게 사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1년 전부터 나와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당일로 갑자기 출제가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해보고 준비가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도 좀 급하게라도 조금 큰 움직임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갈 수는 있다라는 거 좀 유념을 해서 한번 체크 사항입니다. 실기 소재가 있는 학교들과 없는 학교들이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당일날 시험장에서 바로 문제를 받는 거랑 어느 정도 또 이런 소재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그려야 되겠다. 비닐이 나왔을 때는 다른 사물들을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되겠다. 두루마리 휴지가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정도까지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주면서 연습 정도를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이런 것들은 많이 금속 면도칼은 쉽게 또 그릴 수 있는 거니까 또 연습을 또 따라 안 하더라도 휴지 같은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한, 또 비닐봉지 이런 거에 학생들 많이 힘들어하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따로 연습을 조금 하고 갔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가야 된다라는 거. 또 이제 입시가 좀 다가왔을 때는 또 제가 또 많이 강조를 또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건국대 글로컬 수시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인 세팅입니다. 인원 굉장히 많이 뽑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기가 100%라는 거.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출석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서류 같은 거 1절 안 들어가고 오로지 실기로만 반영이 된다라는 점, 이거 한번 수시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도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집인원도 많이 뽑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쟁률이 높지만 그래도 실기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꼭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국대 정시 같은 경우에도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입니다. 마찬가지 실기 반영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능 반영 같은 경우에도 국어나 둘 중에 두 과목, 4개의 과목 중에 2과목만 들어간다라는 것,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적 2과목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이 한번 포인트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 성적권을 보고 조금 성적권이 좀 고르게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면 영어 성적이 갑자기 너무 낮아졌다든지, 국어는 잘 봤는데 영어가 낮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국어를 못 보고 영어를 생각보다 잘 봤다든지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전략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국대 실기 유형,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근데 마찬가지 사고 발생 다 응시할 수 있고, 기초 디자인으로 응시를 하지만 조금 다른 제시어가 있는 학교라고 인식을 해볼 필요해요. 뭐 대단한 제시어가 나오진 않는데 공간감을 표현하시오, 깊이감을 표현하시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간혹 건축물의 이미지를 표현해 보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공간감 혹은 깊이감, 우리가 소재가 뭐 2-3개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가 나왔지만 그 소재 속에서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소스거리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또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자유롭게 더 선택을 해서 넣을 수 있다는 점, 연관성이 있게끔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이건 학생들하고 저희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고, 어떤 제시어가 있는 학교다라는 정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 디자인 학부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실기 반영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다른 부분은 특이한 건 없고 실기 반영이 높다. 수시에서 실기 반영이 낮은 학교는 극히 사실 드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가 굉장히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이 뭐 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100%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신 성적 플러스 실기가 훨씬 더 우위에 선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디자인 학부로서 모집을 하고 있고, 경쟁률은 수시보다 당연히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있고, 뭐 마찬가지 실기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수능 50% 조금은 뭐 수능이 많이 들어가는 듯하게 느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성적권을, 비슷한 성적권 학생들이 모집 응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국어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된다, 좋은 점수가 반영이 된다 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명대의 실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 디자인, 발상과 표현도 마찬가지. 이 학교 같은 특이점은 문제은행이다라는 거. 그 문제은행은 문제가 나와 있다라는 거, 사진하고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당일 추첨을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알고 가는 것만큼 실기 준비를 꼼꼼하게 한번 연습을, 또 힘든 소재들이 많습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면 자연물들도 많고 학생들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을 사실 잘 하고 가야 되는 학교입니다. 경상대 수시의 경우 또 진주에 있는 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또 많은 또 학생들이 또 한 번씩 또 얘기를 많이 하죠.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학과가 미술교육과다라는 거, 이제 임용고시를 쳐서 중등 학위를 따는 거죠. 미술교육과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생부 반영이 실기 반영하고, 여기서 가로쳐가지고 13.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겁니다. 반영 비율은 30%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교 1등한 학생과 전교 꼴등을 한 학생의 성적 비율이 1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는 이만큼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체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을 안 치는 게 아니라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쳐가지고 세 과목의 합이 1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등급이 13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
정시의 경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이 있지만 그래도 실기가 안 중요하다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실기를 잘 하는 학생들이 또 실제로 합격을 하기 때문에 실기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하고 가야 되는 학교라는 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대 미술교육과 마찬가지 기초 디자인 그리고 사고의 전환으로 응시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은 조금 짧습니다. 다른 학교보다. 소재가 나오는 유형들 제시어가 간혹 나오기도 하고 마찬가지 연관성이 있는 소재들이 출제가 거의 대다수 됐었기 때문에 재밌는 연출을 가능하다라는 것 전체적인 공간감에서 마찬가지 움직임을 연관성 있게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성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10%, 실기가 90%. 사실상 학생부가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실기 쪽으로 비중을 굉장히 높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쪽에 있는 경성대를 희망을 하는 학생들은 실기에 거의 목숨 건다. 이건 뭐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죠. 무조건 실기다라고 판단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부가 생각보다 걱정하는 것보다 학생부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한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경성대 정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학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능이 30%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적권보다는 실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합격한 학생 제언작입니다. 마찬가지 경성대 같은 경우에도 물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제시어가 나왔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소재들이 재밌게 요소들을 재밌게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 출자의 특징을 어떻게 살려서 포함을 하느냐 공간 연출부터 그 다음에 오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오이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물체 요소들 마찬가지 호박에서 나올 수 있는 이미지 연출들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모래시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공간감을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 화면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인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제시어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제시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기본적인 물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 학교다. 정말로 중요한 학교다라는 거 실기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션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해줘야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북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10% 그리고 실기가 90% 여기서 변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기에서 거의 100%다라고 판단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올라간다라는 거 뽑는 인원이 아무래도 좀 작기 때문에 또 이만큼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또 실기가 100%니까 많이 응시를 한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경쟁률이 수시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겠죠. 한 7대1 정도, 6대1에서 7대1 정도, 그리고 수능 60에 실기 40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나머지 부분에서 특이점은 없습니다. 보면 다 다른 학교들과 똑같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으로 응시를 한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특별하게 다른 제시 조건이 있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기본기를 잘 다듬어서 가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구대 수시 같은 경우 학생부 30, 실기 70 일반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학교. 이제 경쟁률은 서울 경기권보다는 확연하게 낮아진다라는 거. 서울 경기권은 당연히 전국에서 몰리는 학교들이고 대구권 같은 경우에는 대구권 학생들과 영남권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실기는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정시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실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뽑는 인원은 이 정도 되지만 실제 경쟁률은 한없이 많이 낮아지죠. 실제로 수시 때 한반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실기 자체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 학교. 그리고 비중 높은 거 체크해줘야 되고 당구 과목 한 과목이다라는 점. 한 과목은 무조건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도 두 과목 다 골고루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주력 과목 한 과목 정도는 조금 더 만점 가깝게 좀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대 같은 경우에도 합격생 지원자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제시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고
소재를 꼼꼼하게 물성을 잘 이용을 해서 줄자의 움직임, 그리고 앞정 집게의 움직임, 또 앞정의 움직임들을 꼼꼼하게 연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연습했던 대로 잘 진행을 해가지고 우선 성적으로 또 합격을 했다라는 거. 실제 성적권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실기 퍼센테이지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실기 쪽으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요강들에 대한 부분이었고,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 그리고 제시어가 있는 학교들, 입시 요강 마찬가지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부분 있는 점들 위주로 사실 설명이 들어갔던 거고, 이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입시 요강을 아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다르진 않구나 라는 거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묘 플러스 디자인 학교들, 그 다음에 경희대, 부경대 이쪽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